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석기 사건 때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죠. 근데 이 나눔환경 경영진 모두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성남시장 행복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일종의 인수위원회 격인 여기에 인수위원장이 김미희였는데 통진당 성남중원의 당선자였죠. 그게 이게 아마 2012년 총선일 겁니다. 자, 이 경기 동부연합 소속이고 인수위원 한용진이가 전국연합 경기 동부연합 공동의장 외대 84학번, 인수위원 이용대가 민노당 정책위원장 출신인데 경기 동부연합, 인수위 대변인 윤원석이 민중의 소리 대표고 외대 86학번으로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이 나눔환경은 이거 인수위에도 들어갔던 한용진이가 대표이사고 김용진이가 전 대표이사인데 이건 이석기 보좌관을 했던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고 윤용배가 사내이사인데 이것도 경기 동부연합 공동의장이고 외대 출신입니다. 정행주가 사내이사인데 민중의 소리 전신인 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 전 대표 경기 동부연합 외대 84학번 송호수 본부장 CMP 전략그룹 이거 이석기가 하던 민중의 소리를 포괄한 거기에 이사고 경기 동부연합 또 인수위의 자무인이었던 박주연이가 사내이사 등으로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 경영진 모두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 왜 한총련 출신이 이렇게 많으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민주당 주류는 지금 전대협 출신들이 다 꽤 차고 있고 한총련 출신들은 전대협보다 이 이름 네임밸류나 학교 네임밸류에서 좀 밀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틈새를 못 꿰차고 들어갔습니다만은 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전대협과 한총련의 차이, 80년대와 90년의 학생운동 차이, 그리고 전대협과 한총련을 배후 조정한 지하 조직의 실체,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한총련 전대협 체제에서 학생회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직의 중간층 정도에서 대중성이 있거나 공안기관이 의심하지 않을 버리는 패로 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꽂고 뒤에서는 실제로 움직이는 지하 핵심 그룹은 언더스컬로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전대협 한총련 간부 의장은 장기판의 말처럼 밑에서 지하 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때 운동권의 세가 NL이 7-80%, PD가 20-30%, NL이 거의 완벽하게 우위였는데 NL이 이렇게 이제 조직을 갖다가 이 거대한 조직을 공개 비공개로 나누어서 지금 지하 조직을 크게 움직였어요. 근데 NL 밑에는 북한과 연결을 하는 지하 조직들이 또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이가 만든 민혁당은 서울, 경기, 전북, 영남을 관할로 하는데 그래서 자꾸 다른 지역에서 북한과 개별로 연결을 하려는 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에 이 민혁당이 해산되고 난 이후 조직을 재건하려고 시도가 나왔고 이석기가 2016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결국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석기가 이끄는 경기 동부연합은 민혁당 하부 조직의 하나로 민혁당에서 이석기가 담당했던 구역이 경기도 남동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남동부가 성남 수원 용인을 근거지로 했고 민혁당에서는 경기 남부위원회라 불렀는데 그 핵심이 성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남이 사실상 민혁당의 핵심 조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석기가 성남에서 자랐고 8, 90년대에 성남이 당시 수도권에서 지역에서 올라온 젊은 사람 근로자들이 다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석기가 이 성남을 경기 동부연합 아지트로 만들었고 사실상 민혁당의 아지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혁당의 상부에 있던 김영환이라는 자는 학구적이었고 민혁당의 경기 동부의 이석기는 저돌적이었다. 그래서 피라미드 판매 조직처럼 조직은 확장에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재정 마련을 위해서 날품을 파는 이런 일까지도 하며 감성을 앞세워서 가족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남의 조직원들끼리 돕고 끌어주는 분위기가 상당했는데 이 풍토에서 자란 사람들이 40, 50대가 되고 지역사회 유지가 되니까 지금 성남이라는 도시의 내면에 흐르는 경기 동부연합 인맥이라는 것이 막강하고 성남에서는 이 경기 동부연합 운동권 인맥 없이는 협동조합 하나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 동부연합을 타면 성남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석기는 지금 비록 깜빵에 있지만 그의 조직과 영향력은 계속 여전하고 그래서 절대로 한 명이 핵심이 잘려도 거기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동부가 한 총련을 이후에 장악을 했어요. 자, 나머지 지역 조직들은 전향을 하거나 종북 노선을 포기하는데도 경기 동부는 끝까지 주사 성향을 유지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동부가 나중에 주사파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중앙위원회가 이 민혁당에서 핵심이었는데 민혁당이 해산되고 중앙위원회도 사라지니 경기 동부가 이제 이 주사파 학생 조직까지 장악을 하고 한 총련이 해산하고 나니까 한대련 즉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대진연이라고 요즘 많이 움직이죠.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으로 계속 굴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동부연합이 지금 학생운동권이 마시간 상황에서 대학 주사파 학생운동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동부가 최근에 민노총까지 장악했고 그런 속에서 양경수라는 그 민노총 위원장이 용인에 있는 외국어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민노총을 장악하기 위해 통진당과 한총련을 중심으로 택배노조, 건설노조, 편의점 노조 등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장악했고 이 구통진당입니다. 민노총을 장악해서 파고 들어갔고 그래서 중부지역당 출신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과 구통진당, 한총련과 그의 후예 조직들, 민노총 등 이런 세력들이 전부 이재명 진영에서 지금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전체 관통되는 한 세력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겁니다. 또 과거에 이 성남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조폭 하면 호남이 세가 셌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자연히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던 이 성남 구도심의 틀을 이제 잡았어요. 거기서 이제 뭐 상대원판이 성남 국제 마피아판이 하는 조폭 조직이 성남이라는 지역 도시에 이렇게 활개를 쳐서 뜯어먹고 사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보면 코마의 대표격인 이준석이 국제마피아의 이 간부 출신이 이준석이가 인터넷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중국의 샤오미 총판을 하면서 또 돈을 벌었다. 그렇게 얘가 이제 깜빵에 갇혀 있었는데 정권이 지난 10월 8일 2심도 지금 끝나기 전에 석방을 보석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석방되기 전에는 이 박철민이 전 부인이 변호사인데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석방되고 나서 완전히 박철민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만 하지 근거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돈 배달시키면서 4억을 주고 2억은 사업 자금으로 쓰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며 공격을 했어요. 박철민은 지난 20일 날 변호인을 통해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준석 측으로부터 4억을 받아 2억은 본인이 쓰고 남은 2억은 성남 순회동 금호 아파트 근처에 있는 이재명 쪽에 전달했다고 말을 했고, 이준석은 구속 상태에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겠다. 나는 2017년 12월에 구속됐다. 정치인한테 정치 자금을 주면 최측근에 주거나 본인이 직접 하지 왜 그런 일을 시키겠느냐.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철민은 변호사인 자신의 전처가 이준석을 접견해 상황을 공유했고, 이준석이 2심 선고를 지켜보며 폭로를 진행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씨는 박 씨의 전처하고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박 씨의 전처가 서류를 주고 갔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돈다발 사진들이었다. 저는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어떤 지시나 부탁도 한 적 없는데 뭔가 내가 답장을 한 것처럼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면서 편지를 보내왔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민은 22일 변호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한 진술서에 돈 전달과 관련한 국제파 조직원의 사실 확인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이가 이준석에게 돈을 받은 차명 계좌 번호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돈을 전달하는 텔레그램도 있다 하며 2주 동안 준비해서 공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조폭과 관련이 있었던 부분은 성남이라는 도시가 이미 일찌감치 그 바닥에 주사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조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폭, 한편으로는 주사파를 끼워야 성남이라는 사회를 총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굉장히 거친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주사파와 조폭을 둘 다 양쪽에 끼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주사파, 왼쪽에는 조폭을 끼고 이걸 밀고 가면서 성남을 장악했고, 그 성남을 장악해서 그 힘으로 지금 경기도 지사가 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통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운동권 조직 안에서 용인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주사파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이재명이 저런 대장동 같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저런 형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세상에서 아마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동산 시행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루어서 컨트롤하기 위해 이재명이 조폭이 계속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의 이 양대 인맥, 이것은 오늘날 이재명을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거라고 봅니다.